시장 클로즈업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차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까지 커졌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시장에 관심이 있어 하는 게 금리 인하 여부보다는 아무래도 이번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까 이건 것 같습니다. 내년에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시장의 반응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보다도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과연 어떠한 이제 얘기를 할 것인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좀 전례가 있습니다. 이제 옛날 그 앨런 그린스펀 의장 시절에 이제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이제 그 금리 인하의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기준금리 3차례 인하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때와 지금이 비슷하다는 게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었던 상황이고, 네. 미국보다는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과거의 사례를 좀 답습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좀 실망감을 표출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저는 제롬 파월 의장의 과거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단정적인 언급을 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만약에 그 추가적인 어떤 글로벌 금융 상황이 좀 안 좋으면은 연준은 그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 저는 이런 아마 코멘트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단정적인 언급은 좀 피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 어떤 연준의 추후의 어떤 그런 어떤 스탠스를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그 예상하는 대로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시장은 지금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한 거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지만은 일단 추가적인 그런 좀 호재로 인식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 살펴봤을 때 기업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또 둘러싼 환경이 호재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재료를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가 2100선까지는 터치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 안착에 힘들어하는 모습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안착 가능한 건가요? 어제 그랬고 이제 오늘 그랬고, 아침에 2100을 터치를 하고 밀리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2100에 가까워지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제 과연 지금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서 2100선 돌파가 이렇게 쉽냐라는 그런 또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 차익이라든가 경계 매물들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지금 지수가 그렇게 급격하게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2100선에서의 어떤 매물 소화 그리고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조정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면 아주 차근차근히 속된 표현으로 이제 증시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밟아서 올라간다. 단계를 밟아서 올라간다. 이런 이제 지금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악재 일색의 시장이었다가 이제는 호재가 좀 부각이 되는 그런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바닥에 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또 이제 시각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빠르게 지수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는 쪽보다는 굉장히 좀 이제 점진적으로 2100 위에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최근에 이제 오늘도 그랬고 지수보다는 종목의 움직임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인데, 결국 이건 바꿔 말씀드리면은 지수가 좀 안정이 된다는 걸 전제하에서 결국은 업황 개선이라든가 실적 회복이 나타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의 계속적인 대응이 좀 이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 분위기도 우려보다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 반도체 업황도 우려보다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 점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내년 1분기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얘기가 되던데, 그렇다면 지금이 담을 시점일까요? 반도체요.
자, 먼저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었어요.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 한다. 네. 아니다. 내년 상반기는 돼야 된다. 네. 결국 일단 지금 실적을 보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되기는 좀 힘들죠. 사실은 이번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일단 바닥은 쳤는데 일단 여기서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하기보다는 결국 내년 1분기 정도 되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그때는 업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시각이 이제는 지배적인 것 같고요. 결국 이 디램을 중심으로 해서 메모리 시장이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도 고속의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서버라든가 또 5G 스마트폰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시대가 열리면서 디램 수요의 본격화가 내년부터 기대가 된다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 내년 1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이러한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이 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일단 선반영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반도체 대형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시장 자체가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수급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일단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최근에 이제 이런 장비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도 서서히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런 업황이 결국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면은 이런 장비 쪽으로의 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좀 이런 뭐 발주가 시작된 그런 종목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장비라든가 뭐 소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부터 좀 서서히 이제는 좀 담아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선택을 여쭤보자면 지금 당장은 대형주 중심의 투자가 맞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좀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는데 이미 그 장비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서서히 좀 이제 담아야 되는 시점이다. 같이 담아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낙폭 효과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에서 또 ESS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전지 소재주가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연말 내년 초까지 해서 코스닥의 차기 주도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사실 ESS 화재 이슈는 뭐 계속해서 좀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산업이 아직까지 뭐 이런 2차 전지 산업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 성숙기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중간 어떤 그런 진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ESS 화재가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좀 약재로 작용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 진출에서도 좀 난항을 겪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랫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가 돼 있었거든요. 사실 최근에 어떤 반등은 이런 장기 소외에 따른 좀 반작용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정부의 미래차 육성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기차 확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다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시행이 본격화된다는 거죠. 네, 사실 유럽에서 뭐 녹색당 선전 이런 그렇죠. 모멘텀도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2차 전지 업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2차 전지 업체들의 캐파 증설 계획도 지금 굉장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본격적인 2차 전지의 어떤 투자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일부 업체들로의 발주가 시작됐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이런 부분들에 좀 힘입은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쪽에서 어떤 종목들이 좋겠느냐 이렇게 네, 좀 말씀을 궁금하죠. 하시자면은 사실 최근에 이제 ESS 화재 발생 때문에 저는 검사 장비 수요가 이제는 늘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 뭐 이노메트리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 사실 조금 덜 알려진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에 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유럽 시장 비중이 높은 종목들 예를 들면 뭐 CIS라든가 뭐 코민테크라든가 또 P&A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을 덜 받은 종목들 오히려 이런 쪽에서의 향후에 상승 여력이 더 많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 장비, 또 유럽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군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즘 코스피 시총 상위 4, 5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꾸 4위권까지 넘보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가도 더 달릴 수 있을까요? 사실 9월 이후에 거의 50% 가까이 상승을 예. 했어요.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예상을 뛰어넘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어떤 그 이제 기업 관련 노이즈가 악재들이 있죠. 노이즈가 계속 있죠. 그럼에도 있었죠.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주가 상승을 하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수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바이오 업종을 놓고 볼 때, 물론 이제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주가가 급등을 한 종목들도 발생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어떤 그 패턴이 좀 바뀔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의 어떤 관심이 대편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숫자가 나오는 제약 바이오주. 그렇죠. 예. 결국 그 대표 주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수가 있다.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결국 3공장 매출 인식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하드리마의 미국 판매 승인, 이걸로 인해서 어떤 마일스톤의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또 최근에는 이제 그 바이오젠의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 아두카누맙 신약 허가 추진 이슈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사실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뭔가 이제 그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향후 바이오 어떤 업종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국면이다. 이런 부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차익시점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 뭔가 손바뀜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향후에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실적 성장 기대감이라든지 또 수급 유입을 투자 포인트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모색을 해보려고 증권사 시각을 확인을 해봤는데 11월 달에는 정유주 담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주가는 정말 무덤덤한 흐름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IMO 2020이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당초의 기대보다는 지금 좀 그 기대가 좀 꺾이는 상황이죠. 사실 이제 그 저유황유 이제 선박유로 사용하도록 하는 환경 주제인데, 결국 근데 이게 공급이 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유주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3분기 들어서 정제 마진도 최근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는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향후에 뭐 이제 정제 설비 고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촉발을 시키면서 이런 그 중국의 어떤 정유사라든가 이런 부분들과의 경쟁력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호재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정유 업종에 대해서는 톤 다운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11월 투자 전략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중장기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는 역시 변동성의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금리 인하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에 유념하면서 역시 지금 시장이 나타내 주는 것처럼 종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종목 중심의 어떤 시장 흐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IT 종목들의 흐름이 역시 중요합니다. 역시 이쪽을 체크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종목,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이렇게 투트랙 형태의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과 체크할 이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인사드리면서 2PM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